안녕하십니까. GMX 플렉스 대표 조창모입니다. 오늘은 동작구 관악구에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학생을 위한 영상을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후기 고등학교에 자사고를 지원할지 또는 일반고를 지원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학 중점학교를 갈지 그냥 일반고를 갈지도 고민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교 선택 전략이라고 해서 내용을 만들 건데요. 먼저 선택하기에 앞서서 실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얼마나 진행하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선택에 좀 도움을 주고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작년도에 이제 서울대학교 합격자 순위를 보여주는 건데요. 제일 위에 외대부고부터 대원외고, 한화고, 중동고, 선덕고, 세화고, 보인고, 휘문고 이런 순서대로 서울대 합격자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명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학교가 수시를 준비하는 학교냐 정시를 준비하는 학교냐라고 하는 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하나고등학교를 보면은 하나고등학교는 수시가 31명인데 정시가 6명이니까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데 그 밑에 학교들을 볼까요? 예를 들어 세화고를 본다고 치면 어때요? 세화고는 정시가 24명이고 수시가 7명으로 정시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세화고만 그런 게 아니라 보인고, 휘문고, 낙생고 다 마찬가지로 정시의 비율이 수시의 비율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어느 학교냐면 광역 자사고이거나 강남권의 학교가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수시가 늘어난 학교가 있네요. 여기는 보니까 한영외고, 외고는 수시가 또 발달돼 있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덕외고도 마찬가지겠죠. 역시 외고는 수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똑같이 외고지만 대원외고는 수시와 정시가 같지만 다른 외고들은 대부분이 수시와 정시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고등학교나 외고 또는 과학고나 이런 특목고를 지원할 때에는 우리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시를 좀 잘하는 친구가 가는 게 유리하겠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내가 정시 스타일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자사고를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한 스타일입니다. 자사고에 가는데 유리한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데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거나 이런 친구의 분위기에 자꾸 휩쓸려서 공부하는데 방해를 받는 친구들은 사실 일반고를 가는 것보다 자사고를 가는 게 훨씬 낫겠죠. 왜냐하면 주위의 친구들이 모두 공부하면 자신도 따라서 공부를 하는데 주위의 친구들이 놀면 자신도 그냥 노는 이런 친구들은 일반고보다는 자사고를 가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수시형 친구들은 학교 활동을 좀 잘하는 친구들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탐구대회 활동을 하거나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잘하는 친구들은 또 수시형 형태입니다. 하지만 정시형 친구들은 좀 묵묵히 공부를 하면서 주위의 어떤 부분을 좀 영향을 덜 받는 친구들은 또 정시에 좀 유리한 이런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유리한지 수시에 유리한지를 보고 학교 선택하는 것이 좀 중요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변수는 의대를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도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라면 일반고를 가는 것보다는 여기 전국형 자사고나 강남 쪽에 있는 자사고나 이런 학교들을 가는 것이 좀 유리하겠죠. 지금 표를 한번 볼까요?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낸 학교는 역시 상산고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보냈고요. 157명이 들어갔습니다. 휘문고, 그 다음에 세화고, 그 다음에 중동고, 숙명여고 대부분 이렇게 많이 보낸 학교들을 옆에 보면 광역자사고, 전국자사고, 광역자사고 일반고가 있네요? 근데 강남이네요. 여기도 일반고인데 역시 강남이고요.
여기도 일반고인데 여기 목동 쪽에 가장 그 학군지에 가장 센 학교이죠. 그리고 또 전국청 자사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대를 간다라고 목표를 잡는다면 전국형 자사고를 목표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이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지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제 입시 플랜에 맞춰서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2025년도에는 5월 달부터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재고등학교죠. 영재고는 6월 달에 원서 접수가 되고 5월부터 원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원서를 집어넣게 되고 이 영재학교 시험을 봅니다. 2차 시험, 원서 접수를 하고 2차 시험을 보고 탈락하게 되면 전기고인 과학고나 특성화고를 원서를 넣게 됩니다. 특성화 원서를 넣게 되는데 대부분 8월 달 말에서 9월 달에 넣게 되죠. 이렇게 원서를 넣게 되면 과학고의 경우는 9월 달부터 뭘 하냐면 출석 면담. 직접 과학고에 가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를 선생님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때 자기소개서와 출석 면담할 때는 자소서와 생기부를 기반으로 면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자기소개서에 뭘 탐구했다 그러면 정말 그걸 탐구한 게 맞는지, 생활기록부에 좋은 내용이 써져 있으면 그 내용이 맞는 건지를 직접 이렇게 출석 면담을 통해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단계가 되는 친구들을 1.5배수를 선발해서 과학고 소집 면접을 하게 됩니다. 과학고는 여기도 면담이고 여기도 면접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 거는 면담은 진짜 면접인 거고요. 네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하는 면담인 거고 뒤에 소집 면접은 그냥 시험입니다. 시험. 수학과학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학고는 이런 특목고 자체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긴 하지만 시험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면접이라고 하고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1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되죠. 이게까지가 마지막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후기고에 이 동작구나 관악구에 있는 친구들이 이 근처에 있는 학교나 또는 후기고에 있는 광역 자사고 또는 전국형 자사고 외고를 원서를 넣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12월 달이 되는 겁니다. 자, 12월 달에 원서를 넣게 되는데 이때는 외대부고, 상상고, 하나고 또는 외고 이런 학교들을 원서를 12월 달에 넣게 되고 이때 같이 일반고 원서 접수를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학교를 준비하게 될지 이런 과정들을 하나씩 이때 고민을 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얘기를 하죠. 너 어느 고등학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도움을 주고자 영상을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원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작년 건데요. 입학 원서입니다. 후기고 입학 원서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고교 입시 플랜 원서를 쓰게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봉천동에 살고 있다. 그러면 봉천동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써주게 되면 이쪽 지역에 맞춰서 고등학교가 배정이 되어지는 거죠. 이때 졸업연도, 반, 번호, 교과 성적이나 출결은 학교에서 다 기재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본인이 기재하는 건 아니에요. 종교나 이런 것들은 다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여 학교를 배정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아래죠, 아래. 여기서 어떤 고등학교를 갈지를 써주게 되는데 요 자리, 요 가운데 요만큼 1단계 자리에서는 자, 특목고, 국제고나 외고나 자사고를 지원할 건지 지원하지 않을 건지 또는 과학 중점반을 지원할 건지 지원하지 않을 건지를 V표를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요 일지방에 있는 것들 1단계 단일학부는 모두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요 2단계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1단계 때 중점학교라든지 국제고나 외고를 지원하게 된다면 이 1단계 학교는 지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런 자사고라든지 외고나 특목고에 지원하지 않겠다. 그냥 1단계부터 일반고를 넣겠다라고 하면 이 1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울시 전체에 있는 학교 중에 2개 학교, 하나는 1지망, 하나는 2지망. 지금 동작이나 관악에 살고 있어도 저 서초에 있는 서울고등학교를 가겠습니다. 저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겠습니다. 종로에 있는 고등학교 가겠습니다. 해도 상관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지망 때는 서울시 전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아니면 여기 특목고나 자사고 이 학교에 앞에 응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단계가 끝나고 나면 2단계가 되는데 이 2단계는 뭐냐면 이 동작이나 관악 교육구청 내에 있는 학교 중에 한 곳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지원하냐면 예를 들어서 1단계 남자니까 나는 성보고를 넣겠습니다. 성보고, 2단계는 부암고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2지망은 이런 식으로 1지망, 2지망 나누어서 지원하게 되는데 2지망은 대부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지망에서 미달이 있을 때 되는 거라 2지망은 거의 안 되지만 그래도 2군데를 이렇게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려고 하면 이 1단계하고 2단계에 모두 1지망 쪽에 넣어주면 일반 고등학교를 넣을 때 확률이 매우 커지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여기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 바로 3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 3단계는 추첨이죠. 100% 추첨입니다. 자, 추첨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 거주지나 이런 걸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추첨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학생을 배정해 주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자, 그래서 내가 특목고를 지원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 그리고 일반고를 지원할 거지만 일반고가 우리 동작이나 관악구청, 관악구 그 근처에 있는 그런 학교인지 아니면 내가 저 멀리 강남이나 서초에 있는 학교를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여기서 요 1단계에서 넣게 됩니다. 친구들 중에는 용산에 있는 용산구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서초구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요 1단계 때. 그러면 실제 관악이나 동작구에서는 자기 혼자 그 학교를 가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서를 작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작성을 하느냐,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후기고등학교에 어떤 자사고를 넣는다든지 이런 학교를 넣게 되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기고등학교죠. 후기고등학교에 전국형 자사고를 넣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전국형 자사고에는 하나고, 외대부고, 청운고, 인천 한울고, 김천고, 포항제철고, 상산고, 천안북일고, 광양제철고, 민사고, 그래서 전체 10군데가 있고요. 서울 지역에선 하나고부터 모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여기 반영 과목이 들어가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까지 해서 5과목이 모두 A냐 아니면 B가 중간에 섞여 있느냐를 가지고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고등학교, 외대부고, 인천 한울고, 이런 학교들은 전 과목에서 A가 B가 한 개라도 있으면 1단계에서 탈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고나 외대부고나 인천 한울고를 넣는다면 전 과목이 모두 A인 친구들이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현대청운고라든지 김천고나 상산고 이런 학교들은 B가 한두 개 있어도 실제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고에 전사고를 지원하는데 내가 B가 좀 있는 친구라면 지금 제가 말했던 청운고나 김천고나 상산고 이런 학교들을 넣어주는 게 좋겠고요. 하나도 없다면 하나고나 외대부고나 인천 한울고, 천안북일고도 최근에 전 과목에 A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서를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1단계 우리가 원서 쓸 때 1단계의
학교를 이 학교로 바꿔서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과학고는 수학, 과학이 들어가는 거고요. 수학, 과학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전기예요. 그래서 후기에는 넣을 수가 없고요. 외고와 국제고가 후기죠. 여기도 똑같이 이번 12월 달에 원서를 넣게 됩니다. 자, 외고와 국제고는 영어 성적만 반영이 되죠. 영어 성적만 반영이 되고, 국어, 사회는 동점자를 구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은 학교라면,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은 학교라면 영어 성적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국어, 사회 점수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많이 높은 학교라면 국어나 사회 성적도 1단계에서 탈락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단계에서 1.5배수를 뽑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고려해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원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형 자사고처럼 후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자사고는, 자, 광역 자사고는 내신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내신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광역 자사고를 원서로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어느 학교를 넣을지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가 그러면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일반고를 지원했을 경우, 광역자사고를 지원했을 경우, 외고나 국제고, 전국자사고, 과학고를 지원했을 경우로 한번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도 워낙 많고 실제적으로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냥 대략적으로만 우리가 한번 봐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반고를 지원을 했다 이거죠. 일반고를 지원해서 대학을 가게 하려면 모두 1등급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과목이. 물론 2등급이 뭐 한두 개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1등급 이내에 등급이 들어갔을 때 의대나 약대 뭐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2등급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이 15개 대학 안에는 못 가게 되는 거죠. 자, 상위 15개 대학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서영고죠. 서영고, 서성한. 이러면 10개죠. 6개, 6개. 그 다음에 중경외시 2까지 하면 11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건동홍숙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건동홍숙 그러면 몇 개냐면 15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5개가 되는 것이 바로 1등급의 대부분 1등급이고 한두 개 2등급이 되는 친구들이 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고의 경우죠. 그런데 이제 2등급이 좀 많이 섞여 있거나 2등급이 주를 이루는 경우라면 바로 여기로 가죠. 국승세단과 경기권이나 여기는 반엔석차로 치면 3등, 4등 정도 되는 친구들, 5등 이렇게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이 국승세단하고 경기권 주요 대학이라고 하면 어떤 대학일까요? 만약에 국민대, 세종대, 단국대뿐만 아니라 인하대, 아주대, 수원대, 경기대, 대진대 이런 학교들이 있겠죠. 이런 학교들이 경기권 주요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석차 기준으로 34%까지니까 지금 우리가 한 반이 25명 정도 되니까 7등에서 8등까지가 요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7등 넘어간다라고 시작하면 지방의 사립대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통합이 되지만 여기서부터는 통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이 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2등급 이내는 들어가야지 통합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고요. 일반고에서 주요 대학을 간다면 무조건 1등급은 돼야 주요 대학을 들어간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역자사고로 가면 약간 다르죠. 예를 들어서 동작이나 관악에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준비하는 학교들이 세화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세화여고나 이런 학교 많이 넣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약 서영고가 1등급이네. 한 10%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학종이나 정시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고요. 2등급이 돼도 서영고 중하위권이나 서성한 라인까지도 아이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것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또 외고나 국제고가 좀 아주 드라마틱하죠. 이 학교들이. 지금 뭐 외고나 국제고를 들어가면 뭐 이쪽 동작이나 관악에서 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여학생들은 이화 외고도 있을 거고요. 뭐 한영, 남학생들은 한영이나 명덕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들을 들어가게 되면 국제고는 서울국제고죠. 이런 학교들은 만약에 내가 10% 이내 들어간다 그러면 서영고의 상위권과를 갈 수가 있겠고요. 한 30% 범위 내에 된다라고 하면 서영고나 서성한 라인까지, 그리고 한 60%나 70% 가까이 간다 그러면 중경예시 건동홍수까지도 실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외고에서 한 70% 된다는 거면 이게 상당한 거죠. 우리가 저희가 이제 직접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뭐 외고에서 뭐 이렇게 60%나 70% 될 것 같은데 일반고 가서 1등급 하겠습니다. 불가능하지 않나요? 외고에서 60%, 50% 되는 애가 일반 1등급 절대 안 됩니다. 한 등급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일반고를 넣을지 외고나 국제고를 넣을지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형 자사고인 경우, 뭐 예를 들어서 하나고라든지 뭐 상상고 이런 학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등급 뭐 10% 이내라면 의학이나 서영고 상위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 한 30% 된다라고 하면은 의대를 중하위권이라든지 뭐 서영고의 뭐 중하위권들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60% 넘어간다 해도 50, 60 돼도 서성한 중경예시 라인까지를 학생들이 원서를 넣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형 자사고든 특목고든 여기 과학고도 마찬가지겠죠. 과학고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전기예요. 이미 끝났어요. 여기는 다 후기고요. 후기. 저학고의 경우도 들어간다면 서영고 상위권이나 뭐 중하위권 뭐 거의 60, 70%에도 서성한 중경예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특목고는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못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핑계를 댑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서 공부를 못하느니 일반고 가서 1등급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들어가서 못하는 친구가 일반고 가서 1등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등급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니까 그거를 자세히 보시고 준비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관악이나 동작의 일반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동작구하고 관악구에 있는 학교 중에 성보고등학교죠. 남자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난이도가 있는 이런 학교로 대부분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동작이나 관악에서 영재학교나 과학고 원서를 썼다가 떨어진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험 문제에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고 문제량도 좀 많이 내는 이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중상에서 상 수준으로 좀 어렵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영어 수준에도 마찬가지로 내신 출제 포인트에서 보면 변형 문제나 여러 개 한 번에 고르는 거죠. 다지선다형, 지문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정답률이 낮은 킬러 유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보고를 지원한다고 하면 수학과 영어 수준, 특히 또 과학 같은 경우도 이 학교가 좀 많이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수준들은 조금 고등학교 이상 과정까지도 공부를 미리 해놓고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학교가 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4년제 그 합격률도 50%에 입학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도 보겠습니다. 이번엔 남강고입니다. 남강고등학교도 물론 수학 문제는 좀 어려운 학교입니다. 하지만 성보고만큼은 안 돼도 중상 수준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중상 수준의 문제가 된다고 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는 문제를 어려운 걸 낼 수도 있지만 문제를 많이 내도 됩니다. 문제를 많이 내거나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를 내도 돼요. 그래서 여기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문제를 많이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출제를 해서 하기 때문에 남강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어려운 문제집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딱 봤더니 이거 센수하게 50쪽에 있는 문제랑 거의 유사한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문제의 유형을 좀 여러 번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영어도 지문 독해나 빈칸 추론, 어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강고의 영어는 어려운 난이도보다는 정확도를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의 경우도 최소한 통합과학을 2번 이상은 반복해서 끝내고, 자기가 필요한 전공 관련 과목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나 약대, 안 그러면 그 생명에 관련된 걸 간다면 생물이나 화학 쪽으로 좀 공부를 미리 해놓고 들어가는 것이 유리한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고였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대학 경쟁 4년제 진학률이 45%가 4년제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문고등학교입니다. 경문고등학교는 특히 좀 어려운 문항이 많이 있는 학교이기 하고요. 중상이지만 실제 상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을 위한 어려운 문항이 좀 많이 있어서 블랙라벨이라든지 일품이나 이제 고쟁이 같은 것들도 좀 보는 것이 좀 유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모의고사에서 상위권 학생 비율이 적지만 2, 3등급의 비율, 적당한 수준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수준에서도 보면, 중상 수준인데, 변별력이,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좀 변별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학교 평균 점수가 낮거나 표준 편차가 큰 경우가 있다.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게 뭐예요?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는 많이 있고 또 못하는 친구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과학은 약 중간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똑같이 통합과학이나 필요한 생물이나 화학 과정은 한 바퀴 이상, 통합과학은 2바퀴 이상 끝내고 입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문고등학교의 작년도의 4년제 진학률은 47%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학교입니다. 자, 문영여고인데요. 문영여고가 좀 관악구에서는 좀 많이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앞에 보여줬던 성보고나 경문고등학교처럼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또한 정확도를 요구하는 문제들도 같이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좀 문제풀이가 다소 까다롭거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풀이 과정에서도 서술형 문제들이 좀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이 평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영어도 중상 수준, 이것도 좀 어렵게 출제가 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문영여고 쪽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수학과 영어는 특히 중학교 때 우리가 교과서를 외워가면서 공부하는 거는 절대 문영여고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수능 영어 중심으로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만 가장 좋은 방법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생기부 관리도 잘 되는 학교니까 충분히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도 4년제 진학률은 49.4%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미림여고입니다. 관악구에서 여고 중에 둘이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학교인데 미림여고입니다. 이 미림여고도 마찬가지 여고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 역시 수학 문제 어렵게 나오고 영어도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실제 여기는 이제 계산량이 좀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이제 상위권 문제로 변별을 주는 문제. 그러니까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변별을 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학교이다 보니까 남학교보다는 문제가 쉽지만 여학생끼리 경쟁하는 입장에서 체감 난이도가 많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학생들이 느끼는 수학 문제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학생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림이나 문영이다 이런 식으로 여고를 들어가는 친구들은
과학은 반드시 끝내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수학이 다른 이 공학보다는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학교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분위기를 좀 타는 친구들이라면 여고를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년도 진학률은 58.28로 가장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숭의여고입니다. 동작구에 있는 학교고요. 당연히 난이도도 매우 높습니다. 중상이고 영어도 중상, 그리고 과학도 좀 어렵게 나옵니다. 실제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운,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는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운 유형들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문제 수가 좀 많다. 계산을 하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별력, 물론 이제 높은 변별력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실제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간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고를 세 군데 소개를 했는데 문영여고나 미림여고나 숭의여고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수학이나 영어의 그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내주고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공학의 경우하고 좀 큰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안 풀려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 변별력 있는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실제 문제는 좀 차근차근 하나씩 다 해보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영어도 중학교 때 교과서를 외우는 정도 수준 갖고는 절대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 영어를 기반으로 한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6모나 9모 문제를 풀어보고 거기서 내가 몇 등급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 그런 연습이 가장 중요한 영어 공부 방법이 되겠고요. 과학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통합과학을 몇 번씩, 한 2번씩 보고, 그리고 자기가 전공하려고 하는 과목이 있다면 생물이나 화학 이런 과목들을 한 2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문제를 미리 중학교 때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학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학은 광신고등학교인데요. 광신고등학교가 공학 중에서는 좀 문제수가 좀 어렵기로 유명한 학교이죠. 그래서 중상 정도의 문제들이 나왔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좀 어렵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산량이 많아서 시험 내에 다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체감 난이도가 어렵다는 뜻이 문해력입니다. 수학인데 왜 문해력이냐? 지문을 읽고 생각하는 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각에는 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어 같은 경우도 중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난이도의 길이가 좀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도 중상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립학교고 준비를 좀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4년제 진학률은 53.59%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당곡고입니다. 당곡고등학교는 공립이고요. 학생들이 좀 매우 문제가 쉬운 거 아니냐라고 이런 식의 표현들이 좀 많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 배치가 쉬운 쪽이 점점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압박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는 문제를 좀 많이 내서 좀 중간 이상의 문제들을 여러 번 풀게끔 하는 이런 과정을 선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어는 어떠냐? 영어는 실제적으로 중상 수준이고요. 학교 내신 대비해서 실제 영어 과외에 관련된 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시험 대비해서 영어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곡고는 아이들이 문제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 그냥 그렇게 한다면 가서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리고 구암고 여기 관악구의 현대시장 쪽에 있는 학교인데요. 구암고등학교는 공립이고요. 특히 구암중하고 좀 연결이 돼 있어서
구암중 친구들이 공부를 좀 잘하니까 구암고도 좀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구암고는 구암중에 비해서는 좀 그냥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암중에서 좀 잘하는 친구들이 특목고를 갔거나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성보고나 이런 학교로 진학을 해서 떠났기 때문에 실제 구암고는 아주 상위권 층들이 좀 약간 얇은 편이죠. 얇은 편이 되는 거고요. 상위권 친구에게 구별되어지는 문제들이 한두 개 포함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암고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이게 익숙한 문제들을 여러 번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고, 상위권 문제를 만약에 1등급이다라고 하면 상위권 문제를 대비하는 문제집도 같이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도 중상 수준인데요. 중상 수준인데 지문의 길이나 어휘 수준이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진 않습니다. 너무 어렵진 않은데 중상 수준으로 보는 거고, 과학 같은 경우도 중간 정도 수준이라 예를 들어서 통합과학을 한 2번 정도 끝낸다면 등급을 받는데 충분히 가능한 이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 관악구하고 동작구에 있는 학교의 일부 학교들을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본인이 맞는 학교가 없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